요즘 아파트 분양되는 거 사실 뭐 자재값 올라서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이 넣지도 않은 자재인데 그 자재값이 올라서 분양가가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찐빵을 파는데요, 찐빵 값이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찐빵 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찐빵 파시는 분이 아이고 저 팥값이 엄청 올랐어, 팥값이 올라서 그랴 이랬는데 찐빵을 반을 쪼개보니까 팥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아파트 값에서 철근 값 좀 빼주시죠. 예. 요즘 아파트 값이 지난 거래들보다 올라서 거래되는 지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분양도 하고 그럽니다. 서울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한때 일정이 좀 지연되던 아파트 분양 사업지들이 아파트값 하락이 멈추자 하반기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서울 위주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게 수도권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죠. 그런데요, 요즘 아파트 분양되는 거 사실 뭐 자재값 올라서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이 넣지도 않은 자재인데 그 자재값이 올라서 분양가가 비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찐빵을 파는데요, 찐빵 값이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찐빵 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찐빵 파시는 분이 아이고 저 팥값이 엄청 올랐어, 팥값이 올라서 그랴 이랬는데 찐빵을 반을 쪼개보니까 팥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아파트 값에서 철근 값 좀 빼주시죠. 예. 자, 아무튼 값이 오른다 또 올랐다 이러니까 안절부절 모두들 분양받으러 나서고 있는 걸 봐서는 아직 모두들 저희 표용호TV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열혈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구독할 수 있도록 그분들께 기회를 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8월 서울 아파트 또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요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관심이 좀 더 분양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 신호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랑은 전혀 아랑곳 없이 지역에 따라서는 다시 광풍이 불 조짐마저 발생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주식시장도요, 테마주 위주로 오름폭이 아주 폭등 수준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종목 2차전지주죠. 1년 만에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와, 이 에코프로를 못 갖고 있는 분들은 야, 나는 갑자기 벼락 주식 거지된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마침 거기에 올라타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와, 앞으로 더 갈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데 1년 전부터 10배 이상 오른 최고가는 15배까지 올랐죠. 오른 지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며칠 전부터는 야, 이건 정말 노벨상감이다, 이 기술은 인류의 삶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다, 이렇게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에 진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연일 상한가를 치는 종목들이 있죠. 자, 물론 뭐 맞다 아니다 이제 논란이 시작되면서 다시 주가가 하한가도 갔다가 상한가도 갔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인데요, 초전도체가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라고 하면 야, 이건 정말 그야말로 축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 먹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분들 멋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월에 분양하는 단지들 이름들이 지금 보이죠. 이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각종 규제를 완화했죠.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발표를 했고, 또 서울에서는 한강변 재개발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거 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매수 심리를 다시 살짝 끌어올리고 또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양시장의 청약률이 높아졌습니다. 야, 이거 부동산 시장 참 가늠하기 어렵죠.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극과 극이냐? 코로나를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때 레버리지를 더 활용하면서 뛰어오르는 부동산에서 이익을 좀 봤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코로나 때 빚내서 생활하느라
빚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입니다. 8월 분양하는 것 중에 대단지 아파트는 동대문구 이문동의 레미안 라그란데 뿐인데요. 이문 1구역 재개발 지역이죠. 39개 동 3,000가구가 넘는 규모인데 그중에 일반 가구는 대략 4분의 1 정도, 한 920가구 정도가 분양을 합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에 분양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선분양도 아니고 후분양도 아닌 그냥 중간 분양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사 중입니다. 24년 10월에 입주 예정이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분양가가 얼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주변을 한번 볼까요?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평당 2,980만 원이죠. 인근 시세보다는 좀 더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9월 달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7,321가구가 분양됩니다. 대단지입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8월에 분양하는 레미안 라그란데보다는 좀 더 비쌀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아마도 둘 다 청약에 넣고 당첨이 되면 이걸 분양을 받을지 안 받을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률은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당 후결, 선당첨 후결정. 또 하나, 참 많은 분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이걸 추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많이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자양동 KT부지에 48층으로 짓는 주상복합이죠. 총 1,063가구 중에 631가구가 일반 분양물입니다. 여기의 특징은 전용 84제곱부터 138제곱미터까지 대형으로만 지어지고요. 또 한강뷰가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역시 여기도 분양가가 관건입니다. 대략의 많은 분들이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요. 4,000선이 좀 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 시세를 볼까요? 일단 한강변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을 봐야 되는데 자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튼타워 3차를 보면 위치가 좀 비슷합니다. 청담대교 건너자마자 우측에 있는데 전용 83제곱미터가 21년 7월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6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됐는데 23년 올해 4월 달에는 뚝 떨어져서 13억 8천에 거래가 되었죠. 물론 여기가 서울 중심부로 보자면 살짝 외곽이긴 한데요. 뭐 이스트폴 주변에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것의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분양가 자체가 21년 최고가 대비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비싸죠. 세대수가 많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부르면 빠르게 달려오는 세븐콜 대리운전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븐콜 대리운전 앱을 설치만 했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10,000원을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를 또 적립해 주고요. 친구 추천 시 최대로 7,000원을 또 적립해 주고요. 그리고 마일리지가 50,000원 이상 충전이 되면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븐콜 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8월 1일에 1순위 마감을 했죠. 가장 인기 있었던 평형대가 74제곱미터인데 54대 1, 그리고 84제곱미터가 24대 1이었습니다. 74제곱미터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가구 8가구를 배정했는데 여기에는 1,114명이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겁니다. 이제 분양받는 쪽에서 보면 이스트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아서 분양가가 가격 메리트로 본다면 좀 약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가격 메리트로만 보자면 가격 메리트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원모싱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광명시에 분양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84제곱미터 기준에 12억입니다. 평균.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한 15억 수준이죠.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분양가가 서울보다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평균 18대 1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에 대한 사람들의 마인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비싸서 너무 높아서 못 산다는데 분양가 이런 데도 경쟁률은 또 높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여기저기 분양이 잘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이 다 지어졌는데도 분양이 안 된,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6월보다도 7월이 더 많습니다. 23%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는 했지만
집값 하락기 매수 심리가 떨어지면서 고분양가로 나온 집들이 외면받고 있다.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 뉴스에는 안 나기 때문이죠. 자, 서울의 경우도 미분양이 32%나 늘었다는 거. 이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분양물은 층이 나쁘거나 향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본다면 32%가 늘었습니다. 선택하시는데 너무 혼돈스럽죠. 요즘 집값, 부동산 가격이 사실 좀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으로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들이 있다 얘기죠.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제가 잠깐 밖에 땡볕에 서 있었더니 금방 빨갛게 익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표영호TV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